올 들어서 정부의 대대적인 규제 완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청약으로 접근하기도 조금은 쉬워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설사들은 공급을 늘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서민들 입장에서는 내 집 마련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과연 정말 서민들은 내 집 마련을 포기해야 하는지 그 기회를 어떻게 좀 잡을 수 있는지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시죠. 최근에 내 집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은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이것보다 좀 더 디테일하게 제가 세미나에서 말씀을 드릴 건데 오늘은 맛보기 강의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서민들 정비 사업에서 답을 찾다라는 주제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최근에 보면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 수가 상당히 지금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2022년 5월 달에 2,700만이었는데 지금 2,580만이니까 한 120만 정도가 상당히 많이 줄어든 거예요. 120만 정도가. 예. 그 이유가 뭐냐?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올라버린 겁니다. 공사비가 오르니까 공사비가 오르는 것만큼 분양가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겠죠. 예, 그래서 또 이 공사비가 오른 게요. 최근에 한 2, 3년 사이에 엄청 올라버린 거예요. 거의 한 100 가까이 올랐습니다. 2, 3년 사이에. 한 50% 정도? 50% 정도 올랐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서 정비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 이런 현장들도 보면 공사비 분쟁이 없는 데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공사비가 너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분양가도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이제 강남 상구하고 용산을 제외한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됐잖아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각 조합들은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분양가를 보면 작년에 우리가 여러분들 기억나실 거예요. 12월 달에 둔촌지공 분양했을 때 평당 3,800만 원 선에 분양했었거든요. 지금 와서 보면 너무 싼 거죠. 그죠? 예, 지금은 강북이 지금 평당 4천만 원대 막 분양하니까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축비 상승이 되니까 분양가도 또 계속 오르고. 예, 그래서 지금 9월 기준 3,004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당 평균 분양가가 서울은 3,200만 원대입니다. 예, 많이 올랐습니다. 많이. 거의 뭐 작년 대비해서 한 15.4% 정도가 올랐어요.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택 청약 저축 가입자 수가 줄어드는 이유가 양극화가 심화되다 보니까 우리가 비인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또 무순위 청약이 가능한 거예요. 무순위 청약. 그러니까 굳이 내가 주택 청약 주택 없어도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주택 청약 가입자들이 모두 다 청약을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거냐면 금리가 저금리였을 때는 주택 청약 통장 금리가요. 상대적으로 좀 높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예, 그러다 보니까는 뭐 은행에 넣는 것보다는 차라리 청약 통장에 돈 넣어놓는 게 훨씬 이득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뭐 시장 금리가 지금 4% 5%대잖아요. 예, 그리고 이 청약 통장 금리는요, 최근에 좀 올라서 2.8%대입니다. 예, 그러니까 금리도 역전이 되면서 당연히 청약 저축 가입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비용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주거 비용을 보면 지금 다른 나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주요국의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독일 2015년 대비 2022년도 대비해서 62.9%, 영국 43.3%, 호주 42.7%, 프랑스 32.5%, 카나다 77.2%, 미국 70, 거의 한 80%. 그 다음에 뭐 잃어버린 30년, 잃어버린 20년 했던 일본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보다 더 주택가격 상승률이 높습니다. 24.8%. 우리나라는 이거에 보면 사실 좀 선방을 한 거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이 주택 가격뿐만 아니라 서울에 연평균 이제 원룸 월세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올랐어요.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습니다. 2015년 대비하면은 거의 한 40% 가까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서민들 입장에서는 뭐 주택 가격도 올라버리고 임대비도 올라버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임대비가 오른다라는 건데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시드머니를 모으기 위한 종잣돈이 적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내 집 마련하기가 더욱더 좀 팍팍해졌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길은 있습니다. 예, 어디서 길을 찾아야 되냐면 정비 사업에서 길을 찾으세요. 예, 그럼 우리가 소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서울은요 앞으로 정비 사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남아있는 짜투리 땅이라도 무조건 정비 사업 해야 돼요. 왜? 서울은 주택을 공급할 토지가 없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보면 지금 재건축도 안전지단 규제 완화해주고 여러 가지 규제들을 완화를 해주고요. 정비 사업도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지금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울의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들은 앞으로 다 정비 사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서울은 아파트 공급 활성화를 위해서 정비 사업이 상당히 활성화될 거고, 그다음에 그래서 도심 내 개발 압력이 높은 사업 대상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구역 지정을 확대시켜 나갈 겁니다. 왜? 아파트 공급을 해야 되니까. 예. 그래서 중요한 건 이런 거죠. 기존의 이런 지역에 있는 토지 등 소유자들 같은 경우도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르면서 내가 만약에 갖고 있는 물건을 개발을 하면, 아파트로 개발을 하면 시세 차익이 상당히 날 거라는 걸 알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토지 등 소유자들도 그 지역에 해당 조합원들도 상당히 정비 사업에 요즘은 상당히 호의적입니다. 내 재산을 늘릴 수가 있는 기회니까. 그러니까 과거하고는 완전히 판이하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아파트 가격 상승에 따른 재개발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상당히 좀 개발이 빠릅니다. 예.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하시려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좀 선점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서울은 짜투리 땅이라도 다 개발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선점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선점을 하신다는 게 너무 앞서서 투자하시면 안 되고 앞으로 한 1, 2년 내에 개발이 될 만한 지역을 좀 선점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가 있으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옥석을 가리셔야 돼요. 옥석을. 그러니까는 아무리 노후도가 높고 주민들이 원하더라도요. 주민들의 이익이 안 나면 개발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옥석을 가리셔야 되는데 어떻게 가리셔야 되냐? 비인기 지역이나 선호도가 낮은 지역은 아파트 가격이 낮을 거 아닙니까? 아파트 가격이 낮잖아요. 예, 그런데 건축비는 계속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들어가는 사업비는 높고 내가 아파트로 개발했을 때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사업성이 안 나와요. 예, 대려 마이너스가 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비인기 지역, 선호도가 낮은 지역, 즉 아파트 가격이 낮은 지역들은 이 건축비 상승분에 비해서 시세 차익이 적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은 아무리 노후도가 높고 개발 압력이 높다고 하더라도 개발이 안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자, 그리고 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도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일반 분양을 많이 해서 일반 분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합의 이익이 커지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낮아지는 구조거든요. 그런데 조합원 비율이 높은 지역, 특히 다세대 밀집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그럼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아요. 예, 그러면은 조합원들 입장에서도 사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 여유가 없으신 분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추가 분담금에 대한 부담이 높으면 사실은 개발이 그러니까 지지부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지역은 사실은 투자하시면 안 돼요. 요 반대 지역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울에서도 서울 도심 인근 지역에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좀 투자를 하셔야 되고 우리가 서울은 중구 종로, 강남 여의도, 영등포 이게 3도심으로 이제 3도심이 중심이잖아요. 그래서 3도심과 인접해 있는 지역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최소한 어떻게 보면은 종로권이라던가 동대문구 아니면 뭐 최소한 성북구 요쪽 안쪽 라인으로는 들어와 주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이런 지역들이 서울에서도 인기 지역입니다. 예, 그래서 서울 도심 내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도심권과 인접을 해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사업성이 좋은 지역 투자해야겠죠? 당연히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공략을 하셔야 됩니다. 노후도가 높은 만큼 개발에 대한 압력이 상당히 높고요. 앞으로 개발 진행이 빨리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예, 그 다음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신축 빌라들이 적은 지역이에요. 신축 빌라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도가 높다? 조합원 비율이 낮은 지역입니다. 그리고 노후도가 낮다? 그러면 조합원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고요. 예, 그래서 이 노후도가 높은 지역은 첫 번째 개발 가능성이 더 빨리 진행이 될 수가 있고 사업성도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요 서울 도심 인근 지역 중에 노후도가 높은 지역을 공략을 해야 되고 이런 지역들은 빌라 비율이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빌라를 갖고 있더라도 내가 내야 되는 추가 분담금 자체가 상당히 낮다. 예,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최근에 보면 내 집 마련 상당히 어렵죠. 지금 과거에 비해서 뭐 소득 수준은 많이 높아졌지만 소득 수준이 높아진 거에 비해서 주택 가격은 뭐 비교도 못하게 지금 많이 올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아마 자녀분들 지금 이제 사회생활 하시는 자녀분들 걱정하시는 분들도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많고요. 예,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사회 초년생이나 지금 30대 분들, 40대 분들 내 집 마련 제가 상담을 해보면 상당히 좀 고민이 많으십니다. 예. 하지만 우리가 이런 길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런 주제도 더 디테일하게, 더 자세하게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 세미나에 준비 중에 있으니까 이런 지역에 이제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예, 세미나에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